네, 2023년 8월 다섯째 주 뉴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100일간 고강도로 제2차 민관 합동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정부는 수입 품목 중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를 중점 품목으로 지정하고 수입 이력이 있는 업체 약 2만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집중 확인할 방침입니다. 민관 합동 특별 점검인 만큼 해수부 정부 점검반과 지방자치단체 점검반, 명예감시원, 수산물 안전 국민소통단이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가 자동차, 보행자와 분리돼 서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가 설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과 편의를 우선하는 도로를 만들기 위한 사람 중심 도로 설계 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 규정이 신설됐는데 해당 도로를 신설할 때는 교통량과 이용자 안전 등을 충분히 고려해 설계해야 합니다. 식이보충제 피토스테롤이 노인성 난청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토스테롤은 식물이 가지고 있는 스테롤을 통칭하는데요. 사람 몸에 있는 스테롤은 콜레스테롤 하나뿐입니다. 콜레스테롤 혈중 수치를 낮추기 위해 피토스테롤 섭취가 권장되기도 하는데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의대 양리학 연구소의 마리아 고메스 카사티 교수 연구팀은 노인성 난청이 뇌의 콜레스테롤 손실을 발생하며 이를 피토스테롤로 보충하면 난청을 완화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메디컬 익스프레스가 보도했습니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규제를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심야 시간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는 시속 40km에서 50km로 운영하고 현재 시속 40km에서 50km로 운영 중인 일부 어린이 보호구역은 등 하교 시간대 교통 안전을 위해 시속 30km로 조정됩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3개월 이상 함께 휴직하고 육아에 참여한 부부는 유급 육아 휴직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육아 휴직 기간에는 월 150만원 한도로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고 육아 부담이 큰 영아기에는 부모가 모두 육아 휴직하면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올려주는 영아기 특례 지원도 확대됩니다. 육아기 근로단축제도 대상 자녀 연령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야 주택 특별 공급을 신설하고 출산 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신생아 특례 정책 대출도 도입됩니다. 정부는 출산 가구의 연 7만 호를 특별 공급이나 우선 공급하고 공공분야 주택 뉴홈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 연 3만 호 가량을 공급합니다. 또 민간 분양의 경우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특공 때 출산 가구에 먼저 기회를 주거나 구입이나 임대가 필요한 자금은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 최대 5억 원까지 저리로 대출해 줍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24만 9천 명으로 2021년보다 줄면서 합계 출산율도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은 33.5세로 전년 대비 0.2세 상승했고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은 0.6%포인트 늘어 35.7%로 집계됐습니다. 출생아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36세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광역자치단체 중 세종이 1.12명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은 0.59명으로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가 수시는 물론 정시에도 반영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오늘 각 대학과 교육청 등과 협의를 거친 2026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대교협은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따라 학폭 조치 사항을 학생부와 수능, 논술, 실기 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반영하고 반영 방법은 대학이 자율로 수립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내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개최합니다. 해양수산부와 농립축산식품부는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 안정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는 대형마트나 온라인몰 등에서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행사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도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데 제로페이 앱에서 1인당 3만원에서 4만원 한도로 20-30% 할인된 가격에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후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농축수산물 성수품을 최대 60%까지 할인해주는 등의 추석 민생 대책을 내놨습니다. 연휴 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을 포함해 총 6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배추와 사과와 배 같은 농산 공급량은 평시 대비 3.4배 늘리고 축산물은 1.3배, 수산물은 1.7배 더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숙박 할인 쿠폰을 60만 장 배포하고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흉기 난동 등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이 내일부터 10월까지 생활 주변 폭력과 강절도 범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은 흉기 이용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 수사하고 흉기를 들고 배회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 이른바 직구 피해가 물품 구매보다는 숙박, 항공 등 서비스 분야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1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1년 이내 온라인 국제거래를 통해 물품을 구매한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2%가 피해를 봤다고 답했고 숙박, 항공 등 해외 서비스 거래에서는 22.5%가 피해를 봤다고 답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국제거래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서 이용 전 온라인 사이트의 사업자 정보, 이용 약관 등을 먼저 확인하고 해당 사업자의 국내 사무소 또는 고객센터가 있는지 살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말에도 낮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서울과 광주는 31도까지 오르겠고 모레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후 중부지방은 차츰 흐려지겠고 남부 곳곳에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백중살이 기간이어서 해안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1도, 청주 20도, 대구 21도를 보이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대전 31도, 부산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소속 고속철도 SRT 운영사 SR은 오늘부터 운행하는 경전선, 동해선, 전라선 등 3개 노선의 개통 첫날 열차 12편 가운데 10편의 좌석이 매진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전선은 수서에서 진주, 동해선은 수서에서 포항, 전라선은 수서에서 여수엑스포 노선을 하루편도 4편 운행하며 개통 첫날인 오늘 동해선 1편과 전라선 1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매진됐습니다.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 자문 기구의 개혁안이 9월 1일 공개됐습니다.
하나의 안은 발표하진 않고 대체로 보험료율을 올리면서 지급을 시작하는 연령도 높이는 18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공개했는데요. 지급받는 연금액이 현재 소득을 반영하는 비율인 이른바 소득 대체율을 강화하는 안은 빠져 있어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네, 2023년 8월 다섯째 주 뉴스 리딩 마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